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004년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수명을 단축시키는 세 가지 일에서 설탕, 소금, 지방을 방해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이제 우리가 정서적 불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설탕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설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첫째가, 설탕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암세포를 키운다는데, 암세포는 설탕을 먹고 산다. 암세포는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양성자라는 그 방사선을 갖다가 조사해서 이게 사진을 찍어요. 페트 사진을. 암세포가 아주 작을 때부터 추적 사진을 찍는데, 그 하나의 방법이 포도당에다가 양성자를 조사해 가지고 주사를 놔요. 그러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설탕을 4배나 많이 먹어. 그러니까 4배나 많이 먹기 위해서 많이 설탕물이 갈 때 뭐가 따라갈까요? 그 양성자가 같이 따라가게 되면 그걸 추적해서 사진을 찍는 게 페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얼마나 지능적인가 하면, 항암제를 투여하면 단식 투쟁을 해요. 설탕이 단계 들어가도 항암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 딱 다물고 단식 투쟁했어. 안 커버려. 그러다가 또 그때 막 항암제가 들어오면 정상세포는 다 죽어나가잖아요. 머리 빠지고 다 허벌럭하고. 얘들이 안 먹으니까 좀 쫄아들까요? 쫄아들다가 다시 이제 항암제가 끝나면 얘들은 또 단식 끝내고 또 열심히 먹고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럼 항암제를 투여할 때 정상세포가 많이 죽을까요? 암세포가 많이 죽을까요? 네, 정상세포가 훨씬 많이 죽어요. 여기도 내용이 암세포는 설탕물을 먹고 산다. 자, 이 베트남에서 발병된 병 중에 베리베리 병이라는 게 있어요. 베리베리 병. 사람이 왜 몸이 없으면 왜 배실 한다 그죠? 그쪽에서는 아마 베리베리 한다 그런가 봐. 이 베리베리 병은 점점 사람이 쇠약해지는 병인데요. 이거는 정제된 백미, 음료수, 캔디, 초콜릿 이런 걸 계속 먹었을 때 사람이 이제 쇠약해지는 이제 병을 말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흰 설탕, 정제 설탕을 먹게 된 것이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면역 기능을 설탕이 어떻게 이제 떨어뜨리는가를 봤더니만, 이 건강한 남녀 3명에게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 다음에 100g씩의 설탕을 먹게 하고 30분 뒤에 다시 혈액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 혈액 속에다 포도당 9개를 넣고 백혈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봤더니, 설탕 섭취 전에 백혈구가 많은 세균을 잡아 먹었지만 설탕을 섭취한 후에는 백혈구가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아주 작은 양의 균만 잡아 먹는데, 세 사람 모두 전체적으로 세균 제거 수가 6분의 1로 감소해 버렸어요. 우리 몸에
나쁜 유해한 많은 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도 지배하고 염증도 일으키고 이런 수많은 균을 백혈구가 죽여줘야 되는데 설탕을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를 비교했더니 먹었을 때는 6분의 1밖에 처리를 못한다. 그럼 몸 안에 나쁜 균들이 독소를 뿜어가지고 우리 뇌를 지배하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바보가 돼버리죠. 성격도 이상해져 버리고. 예. 이 정상세포는 주로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대요. 지방이 태워지면 에너지가 이제 2배나 많이 생기고 아니면 이제 복합당. 근데 설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당이라서 이제 혈당이 그냥 쫙 올라가지요. 이 방사 처리된 포도당을 혈관 내에 주입하고 이 단층 촬영을 통해서 포도당 대사가 이제 빨리 일어날 때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암세포도 이제 찾아내잖아요. 참 세상에 이 팩트를 누가 발견했는지 압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람이 발견한 것 같아요. 예.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서는 유사 암세포에서 포도당을 완전히 차단하면 하루 만에 유사 암세포들이 자동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분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암세포가 하루 만에도 못 살더라. 못 먹으면 죽겠지, 그죠? 어떤 면에서 암세포가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한 면도 있다고 봐야죠. 설탕을 왜 좋아하는가? 이걸 먹으면 이 엔돌핀,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 중에 베타 엔돌핀이 이 뇌에서 일시적으로 분비가 돼서 기분을 좋게 해준다. 잠깐 그 기분 좋은 걸 위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나야 되니까 만나면 뭐 마셔요? 커피에다 뭐 주르탑니까? 설탕 타야 잠깐 기분이 좋아지죠. 엔돌핀이 나오니까. 이 설탕이 몸에 이제 흡수되는 걸 조사했더니만 설탕은 급격히 흡수되고 이 곡식이나 떡이나 밥은 복합당이라서 서서히 흡수되고 서서히 떨어지고요. 자,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혈액 속에서 쫙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데 뭔가 하면 너무 당이 높아지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서 그 당분을 급속하게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도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당뇨 환자가 혈액 속에 당이 높을 때 당뇨약을 써서 뚝 떨어뜨려지면 사람이 막 벌벌 떨고 어지럽고 기운을 못 차리는가 같은 현상이 생겼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당분을 먹었을 때는 외래 당이 올라가지 않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걸 헤어놓으니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이 혈당이 이제 떨어지는 걸 높이기 위해서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뭔지 압니까?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요. 그러면서 성격이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격이 포악해지고 성질이 나쁘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혈당에서 온다 이렇게. 저혈당은 당분을 안 먹어서 오는 걸까요? 많이 먹어서 올까요? 아,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내 몸에서 그 당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에서 흥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심리적 불안, 초조, 흥분 이런 행동의 과잉 장애가 일어나는 증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혈당이라 그랬는데 그 원인은 대개 뭐에서 와요? 설탕을 많이 쓴대. 요즘 뭐 TV에 요리하는 거 보면 다 뭐였습니까? 공개적으로 설탕 막 들어붙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설탕을 행동의 이 과잉장애, 저희들 어릴 때 춤추는 거 보면 아주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날고 부드럽고 아리랑도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행동의 과잉장애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제 설탕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은 우리가 운전을 해도 무슨 운전을 해야 된다 겁니까? 방어 운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교통사고를 잘 내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 설탕 섭취량이 많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대요. 괜히 바쁘지도 않는데 막 그 설탕을 많이 먹으면 아드레날린이 막 흥분시키니까 뭐 큰 일이나 있고 벼슬이나 하는 것이 막 바빠가지고 뭔가 막 설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행동의 과잉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 자연히 뭐가 돼버려요?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백혈병도 설탕하고 연관이 많아요. 혈액암이라는 거 있죠. 혈액 속에 뭐가 많이 사는 겁니까? 혈액 속에는 균이 없어야 되는데 균이 많이 산다는 거는 백혈구가 균을 못 잡아먹는다. 뭐 때문에요? 설탕 때문에. 피가 썩는 폐혈증도 그렇고. 어쨌든 이 학교 폭력, 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 학생들이 이 과잉 행동이 설탕과 이제 연관이 있음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 잘 가지 않는 여고생의 혈당 조사에서 혈당 수치가 4시간 만에 확 떨어졌다. 저혈당이 되면 항상 초조하고 신경과민에 또 이유 없이 무섭거나 불안해지는 등 많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까? 네, 집안에만 있고. 자, 우리가 집중력이 안 되는 것도 설탕과 좀 연관이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이는 얘가 여기 있다가 자 예배 드린다 저쪽으로 가면 잘 갑니까? 어떤 애들은 어때요? 절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무슨 증세라 그런가 하면 ADHD 장애, 과잉 행동 장애라 그래요. 너무너무 산만해. 그 원인이 이게 설탕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라 그래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해요. 산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 달 동안 이 설탕을 최대한 배제한 식사를 줬더니만 이제 빵에도 이제 잼을 주지 않고 설탕 대신 과일을 좀 주고 이렇게 전부 바꿨어요.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30일 후에 가서 이 3명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모두 지능검사 성적이 좋아졌고 좋지 못한 행동검사에서도 한 달 전보다 절반 정도 낮은 점수를 나타낸다.
우리 애들 설탕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음식에도 이제 설탕이 이제 안 된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이 설탕은 연구를 해보면 몰핀이나 니코틴처럼 금단 현상을 일으킨대요. 안 먹이면 막 이 먹고 싶어서 술을 마시다가 안 마시면 막 먹고 싶듯이 이것도 하나의 중독을 일으킨다는 거죠. 중독. 한남대학교에서 실험을 통해서 설탕과 지방 중에 어느 것이 살이 더 찔까?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찔까? 설탕을 많이 먹어서 찔까 했더니만 검사 결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고설탕 중에 고설탕의 경우가 더 많은 체중 증가 및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분이 뭐가 되니까요? 지방으로 바뀌어주니까. 지방이 혈관 속에 쌓이게 되면 심장병도 오게 되고 혈관이 막히는 여러 증세가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미국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게 탄산음료 못 먹게 합니다. 요즘 우리 밖에 나가는 음료수가 다 되게 뭐가 들어있어요? 거의 다 이제 설탕인데 과자, 캔디, 과일 주스, 뭐 드링크 이런 것들요. 이 청량 음료를 이제 많이 먹으면 청량 음료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설탕이 많이 든 걸 먹으면 급속도로 당이 흡수됐다가 청량 음료는 목이 마를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흡수됐다가 또 급속도로 떨어질 때, 뭐 마실 때는 그 뭡니까? 그 행복하게 해주는 무슨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상구 박사님 말하는 호르몬이 무슨 호르몬입니까? 엔돌핀이 분비돼서 금방 좋다가 또 떨어지면은 금방 아드레날이 분비돼서 막 이게 성격이 나빠지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페트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청량 음료수를 많이 먹었을 때 성격이 극과 극으로 바뀌는 증세. 우리 정신과 질환에서는 우리가 조현증이라고 하죠. 막 금방 좋아졌다 금방 막 사람이 막 성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게 백설탕은 이게 이 당을 대사할 미네랄이 없다 보니까 혈액 뼛속에 있는 칼슘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혈액도 산성화되고 뼈도 약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쌀 소비가 40년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밥을 안 먹거든요. 요즘 파리바게뜨부터 해가지고 전부 뭐 파는 데가 많습니까? 빵 파는 데가 많아요. 빵은 전부 다 설탕이 들어갈까요? 네, 흰 설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안철우 강남 세브라스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그 쓴 글을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단순당인 설탕보다는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끝에 한 말이 이 밥이 말 그대로 보약이다. 뭐가 보약이에요? 예, 곡식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는 이제 설탕이 문제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설탕 소비량이
뭐 하여튼 엄청나요. 1억 6,500만 통 뭐 세계적으로 생산되는데 브라질 국민은 1인당 59kg를 먹고요. 1년에. 2005년 조사에 보면 싱가포르가 1인당 73kg예요. 80kg 쌀 한 가마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먹는데 싱가포르에 가 있는 이제 우리 그 교민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저희들 물건도 좀 팔아가지고 한국에 나오면 들리고 통화도 하는데 다 아프대? 뭐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먹어. 우리나라도 1년에 한 26kg 한 사람이요. 북한은 뭐 4kg 정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겠죠. 미국이 최고 많이 먹을 때는 90년대에는 90kg까지 먹었어요, 한 사람. 지금은 뭐 한 60kg대로 떨어졌는데. 90kg면 한 사람이 쌀 한 가마 이상을 먹는다고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이제 전 세계가 그 동유럽도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설탕 이제 소비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요. 자, 이런 이제 설탕 소비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해악으로 뭐 암은 투고라도 제일 많이 오는 질환이 정신신경계통이에요. 이번에도 중국에 여행객이 제주도 와가지고 뭐 자기 옛 뭐 부인들이 뭐 이혼한 거 그거 화가 나가지고 괜히 성당에 들어가지고 칼로 그냥 한국 사람을 찌른다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텐데도 그 충동을 못 이겨버려요. 그럼 우리가 금세기 들어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인격의 장애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 같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서 범죄도 많이 증가하고 그 범죄의 원인은 정신적 피폐에서 오고 그 원인은 대부분 뭐와 연관이 있어요? 설탕과 연관이 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화이트 부인이 음식물에 관한 그 책들을 갖다가 그분의 책이 한 60, 70%가 다 건강에 관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양을 써놓고 그거 뭐 써봐도 딱 요약해서 이거 하나라고 기록한 게 없어요. 나열만 해놨지. 시대를 따라서 음식물이 점점 단순해진다 이렇게만 해놨어. 그러다가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내가 디베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면서 하이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역사는 말세를 사는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 꼭 홍해 광야 40년 동안 안 지내도 갈 수 있는데 꼭 그 과정을 거친 거는 그 시대의 사람만이 아니고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 기록해놨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인간이 가장 많이 먹지 않던 먹게 된 것이 금세기 200년 동안에 뭐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설탕입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죠?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설탕이에요. 그러면서
그 설탕의 소모량의 증가와 더불어서 가공식품도 많이 나오고 질병도 많아졌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홍해를 건너 가서 한 달 뒤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민수기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고기 달라 뭐 외칠 때 고기 일단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기브롯 핫다와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외와 수박과 뭐 참외와 마늘과 파와 부추와 이런 것들이 먹은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번 보세요. 광야 갔을 때 고기 줬나요?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채소 줬나요? 거의 안 줬어요. 없지요 뭐. 부추와 이런 거 생각나는데 없다 그랬죠. 과일은 그게 뭐 수박 외를 칭하는 게 아니고 단 음식이거든. 단 것은 뭐도 안 줘버렸어요? 과일도 끊어버렸어요. 오직 만나라는 말은 하늘 양식으로 저들을 만족해 했다. 만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나를 40년간 먹고 가나안에 가서 만나 대신 뭘 먹어요? 볶은 곡식과 무교병이다. 이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없으니까 우리는 볶은 곡식과 무교병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만나가 뭘까요? 곡식이에요, 곡식. 우리는 곡식을 잘 먹으면 돼. 곡식은 이제도 보니까 서서히 당이 올라갔다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장애를 줘야 안 줘요? 늘 든든한 포만감을 주니까 저녁을 안 잡숴도 저녁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우리가 이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설탕 든 빵집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예? 파리바게뜨 같은 떡집이, 볶은 곡식하고 구운 떡을 파는 그런 매장들이 체인점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지식을 제만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이 훨씬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우리가 먹고 살고 경험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갖다가 뒷받침해 준다면, 지금 그 파리바게뜨 같이 지역마다 다 있는 빵집이 있듯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는 외식 식당 체인점이 세워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영구적인 것은 결코 없어요. 우리가 전에 사진기 하면 다 필름 사진이었어요. 지금 필름 파는 가게 찾아올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닥 지금 우리 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기술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라는 회사예요. 필름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필름 팔아먹던 회사예요. 최초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필름을 팔까요? 못 팔까요? 필름 조금 더 팔라가다가 한 발 뒤쳐져 버리고 지금은 그 회사가 다 문 닫아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 코닥 필름, 후지 필름 사라졌어요. 이제 앞으로 단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시대는 지나갈 거예요. 건강식의 대명사는 앞으로 어떻게 단 것을 안 먹느냐가 대세가 될 거예요. 왜요? 이런 지식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음식을 파는 데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지역마다 한 군데씩은 있을 필요 있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건강식은 뭐 현미밥에 생채소에 뭐 신선한 과일이 아니고, 예? 질소가 없이 이제 요리된 익힌 채소나 말린 나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볶은 곡식에다가 구운 떡을 파는 매장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서영제 1호점 할 거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설마 그럴까? 자, 우리 불과 20년 전 현미밥에 생채소 유행했습니까? 녹즙하고? 지금은요? 지금은 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대세는 우리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 그리고 육체 노동이 없는 사람들이 단 것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것이 중성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오고 성격장애가 오고 행동과잉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그러죠. 제가 늘 하는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 20년 전에요. 30년 전에 제가 저녁을 굶어야 된다고 할 때 찬성한 사람이 거의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몰라요. 여기 오신 사모님도 이런 사모님이 대한민국에 계신 줄도 몰랐어. 저 섬나라 완도에서 남편하고 두 분이 저녁 굶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사셔버렸어요. 아주. 그러다가 여기 우리 볶음곡식 캠프장에 한번 오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우리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굶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는 고객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식사 어떻게 하십니까? 과일 안 먹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일이 해롭다는 걸 뭐 거의 매번 강의하다시피 하니.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그죠?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가 과일도 끊어야 되고 생채소 끊어야 되고 곡식하고 떡만 먹어야 된다 할 때는 막 이것만 먹고 살 수 있나 했는데 이렇게 할수록 지금 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강인하고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지력이 높아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는 사탕 하나만 먹어도 위가 30분을 안 움직여요. 우리 어릴 때요. 여시고 조청 그거 먹으면 벼슬이나 한 것 같았어. 근데 그런 거 먹고 나면 배가 어때요? 위가 안 움직여. 뻥뻥 해가지고 가스 차고 얼마나 불편해. 그러나 그 잠시 동안 그 단맛의 쾌감 때문에 먹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도 이제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2004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는 뭘 주제로 나왔는가 하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3가지. 그 1편으로 설탕을 꽂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 제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진짜 이제는 이 곡식과 떡과 말린 나물 이렇게 간단히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체인점도 내줘도 돼요. 왜 될까요? 우리 공장에서 그 좋은 걸 만드니까. 저 집에 따님네 대천석 하잖아요.
지금도 죽집 하지요. 예. 예. 그런 데다가 평범한 거 말고 특색이 있으면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싹 이미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설탕을 안 먹어야 되고 과일이나 청량음료를 끊어야 되고 우리가 왜 생채소를 안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곡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중에서도 왜 볶음곡식으로 만든 통곡류로 만든 떡이 생목이 아르지 않는 이 떡이 왜 좋은지 하루만 두 끼를 먹어도 저녁에 허기가 안 지고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면 하늘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의 이 소명이란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좀 보세요. 이걸 체인점으로 해서 하는 식당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몸과 정신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핵심은 바른 먹거리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는 1인 가구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밥 해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뭐예요? 외식 문화예요. 외식 문화. 근데 외식 문화에서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거는 많지만은 진정으로 건강에 생명을 회복시키는 먹거리가 지금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원칙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